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복합 전략과제 분류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예고, 미디어 혁신 논의, 스마트 경로당 방문, 인재 유출 대응 토론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7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비가 또 계속 오고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과별 사항과 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포할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종래의 국정과제 그리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이렇게 이제 분류되던 것에서 또 한 축으로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하면 AI,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현재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10개 안팎의 복합 전략 과제가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정과제 분류안을 제시를 할 때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전략 그리고 국정과제 그리고 별도로 복합 전략과제 이렇게 이제 관리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이신 박홍근 분과장께서 직접 주재해서 두 차례 전세 사기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고 전문가들 의견과 피해자들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 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 과제에 대한 신속 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진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피해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금요일 날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취재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10시에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틀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미디어 혁신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 법제 거버넌스 개편,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시에 경제 2분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스마트 경로당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스마트 시설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가 갖춰져 있는 스마트 경로당인데요.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전환함으로 해서 여가 복지 서비스가 디지털로 체험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로당 모델로 전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인 대전 유성과 부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은 제 자랑입니다만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 AI 전환의 또 AI 포용의 한 모델로서 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장 방문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는 음성 문자 정보 등을 분석해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또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 알림
등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어르신 돌봄 효돌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돌이에 대한 이 시연 과정들도 보게 되고요. 독거 어르신이나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버 케어콜 같은 서비스, 그리고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인 온마음 AI 복지콜,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인 50대 이상 1인 가구 대상 연중 무휴 모니터링 및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앱 도란도란 케어콜 등이 이 자리에서 오늘 시연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경로당 등 돌봄 시설과 결합이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훨씬 더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경로당이 앞으로는 어르신 복지의 일종의 디지털 복지관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AI 돌봄 서비스가 전체 돌봄 서비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16시에 우수인재 육성, 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곳 국정기획위 3층에서 진행이 되고 모두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수인재 육성과 국내 유치 확대 및 해외 유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내용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 토론회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산업계 인사 담당자들이 되겠죠.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글로벌 우수인재 수요 및 유치, 핵심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등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에 제기된 내용들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청소년 기획위원 모집을 완료를 했고 해서 지난번에 안내 드린 것처럼 7월 22일 날 청소년 국정기획위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회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청소년들이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관심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7월 22일 날 청소년 국정과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호명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펙트 김시영입니다. 어제 선관위 간담회에서 투표 부실 관리 문제나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예, 투표 부실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아마 오전에 배포됐을 텐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매뉴얼 개선 등 조치를 했다고 아마 선관위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국민투표법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었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그거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줄 기자님. 네, 대표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국정위 차원에서 한 번 더 회의를 한다든지 이걸 국정위 활동 기한 안에서 어떻게 이제 남은 게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주권 강화 통합 TF에서 하고 있는 시민 업무 전담기구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방향이 정해졌는지, 예를 들면 총리실 밑에 마련된다든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게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정위 차원에서는 그 협의체, 그러니까 논의 틀이죠. 논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예를 들면 그거를 국회에 둘지 정부에 두면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총리 직속으로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을 저희들은 이제 작성을 해서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우리가 이 협의체를 또 별도로 또 여러 차례 운영해서 하는 것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협의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주권 강화 참여 TF에서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각종 정부위원회나 그 행정기관에 시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중앙 차원의 그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결정난 바는 없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 다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마 최종적으로 국정과제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될 때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뒤부터. 예. 네, 대변인님, 저 경향신문 민서영입니다. 방금 나온 질문 좀 연장선상인데, 미디어혁신 공국민협의체에서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도 좀 논의를 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방통위를 이제 과기부, 문체부의 어떤 콘텐츠 기능을 통합한 부서로 만들거나, 아니면 독임제 부서 산하에 소위원회로 두는 방안, 그 다음에 아예 확대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를 좀 국정위에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통위 기능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의견이 갈리는 것만큼 안이 이제 만들어진다. 방통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방통위를 방송 분야로 오히려 압축하고 통신 쪽은 오히려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 방송 기능으로 압축한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각 소관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처, 과기정통부든 문체부든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는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별도로 모아서 하나의 독임제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겁니다. 안들이 있고, 그 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정부조직 개편 TF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만들어질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뭔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또 논의를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국정위 차원에서 크든 작든 그런 이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방송통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크든 작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한 그 협의체에서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예. 네,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미디어 혁신 협의체 구성 관련된 거는 이제 기획위원회의 소관이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나 회의 내용들은 이제 미디어 혁신 협의체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건지 좀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진행하는 간담회는 그러니까 미디어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 구성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거고요. 그런 의견을 통해서
그 협의체를 그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제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아까 좀 전에 우리 민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법안도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당의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라든지 방송 사막회라든지 저희 모두의 광장에도 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그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실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약간 좀 전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크든 작든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대로 1차적으로 조직 개편안은 진행이 될 것이고, 포괄적인 미디어 문제와 관련된 의견들은 당연히 그 협의체를 통해 또 별도로 논의가 되는 틀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국정위 내에서 조직 개편 TF 등에서 관련된 그 개편 논의가 정리가 안 된다면 그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유시스 기자님. 예. 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아까 이한주 위원장이 소속과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저 뉴시스 신지연입니다. 그 이한주 위원장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가지고 그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 쪽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좀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좀 어떤 게 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 국정위에서 세입자 전세 대출을 집주인 DSR로 산정하는 방안 논의 중이신 게 맞는지 좀 여쭙습니다. 지금 아까 이한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미진한 부분 2개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요 방송통신과 관련된 이 거버넌스 문제는 분명한데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질문인 거죠. 그거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두 개 정도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몇 가지 조정들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방송 통신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우리 그 국정이 그리고 조직 개편 TF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작은 결론이라도 내릴 수 있을지, 그 현재로서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인 건 맞고요. 나머지는 크게 그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이신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전세 자금도 DSR 포함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 국정기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그럼 마칠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여튼 비도 오고 그러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